전북토기 사람 민선 8기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합의 장수, 그리고 대한민국 제1의 부자 농촌, 또 교육과 청년의 미래가 있는 희망 장수를 만들겠다고 나선 장수군 최훈식 군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군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장수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군수 최훈식입니다. 오늘 전북톡 이 사람을 통해서 장수 군민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군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은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늦었지만 또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참 바쁘신 나날 보내고 계실 텐데요. 네. 일단 장수군의 비전을 좀 보면 이 민선 8기에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 이렇게 비전을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라는 비전은 물질적인 것은 조금 장수가 뒤처져 있더라도 삶의 질, 행복 지수만큼은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저의 각오를 담은 것입니다. 네. 장수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소외 지역이고 교통, 시설 등 물질적인 혜택도 부족한 곳입니다.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삶의 질, 행복지수만큼은 어느 지역보다 높게 해드려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국민들의 또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군정 목표를 새롭게 되어가는 행복장수로 정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국민의 삶의 질, 행복지수만큼은 확실하게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군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지수가 높은 장수군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임기 중에서 군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고 싶으신 사업, 군수님만의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장수군은 가장 필요한 것은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역대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가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농업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수의 고냉지 지역 특성을 활용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해 장수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한 게 농산물 안정기금 4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농산물 안정기금 400억 원을 조성해서 최저가격 보상제를 시행을 하고 농가들이 판로에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농촌에서 가장 또 심각한 게 인력 문제입니다. 공공형 계절 일자리 사업을 실시해서 농가들이 노동력에 부담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농군 사관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고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현대화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장수의 농업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올려나갈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의 행복한 장수, 잘 사는 장수가 실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의 이런 과정들을 좀 보면요. 군수님이 이제 30여 년이 넘게 행정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또 명예퇴직을 하시고 선출직 공직자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또 이렇게 당선이 되셨는데요. 일반 공직자에서 군수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정년이 5년 넘게 남았지만 정년을 임기를 마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수는 27년 동안 지금까지
행정가가 지자체장이 단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이 변화하면 장수의 미래도 새롭게 설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과 미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 우리 장수군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직 분위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장수의 미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고요. 또한 그 미래가 있는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30여 년간 쌓아왔던 공직 경험과 노하우를 장수군을 위해서 쏟아붓는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고 미래가 있는 장수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사실 선거라는 과정이 참 쉬운 게 또 아닙니다. 직접 겪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선거란 걸 처음 해봤기 네. 때문에 이 선거가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고행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장수 군수로 저를 선택해 주신 국민들에게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만큼 장수 군수로서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 가진 역량을 다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네, 군수님이 이제 그동안 장수군청, 또 전주시청, 전북도청 등에서 일을 하셨고요.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동북권 활성화 특별위원장을 하셨는데요. 군수님이 보시기에 이 전라북도 내에서 동북권의 현실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는 변방이거든요. 네. 전라북도에서도 변방은 장수군입니다. 산골 오지 중에 오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장수입니다. 교통, 의료, 교육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 하기에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인구 지출도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장수입니다. 또 전라북도는 그동안 전주를 비롯한 군산, 익산, 새만금, 서부권을 중심으로 발전을 주로 이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주, 진안, 장수 등이 포함된 동북권은 크게 발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균형 발전이니까 장수의 경우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에 맞춰서 또 장수의 지리적인 이점을 10분 활용해서 정책들을 마련해 간다면 그 장수도 전라북도에서 중심축은 아니더라도 변방은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북 동북권의 좀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김관영 도지사와의 좀 협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개 시군이 좀 고르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 좀 대안을 논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김관영 도지사님의 도정운영 방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농생명 산업 육성이거든요. 네. 또 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생명 산업 육성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의 도정 운영 철학과 저의 정책 추진 방향, 목표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네. 유사한 점이 많고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한 만큼 전라북도와 협치가 저는 원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만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 지난 군수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꾸준하게 의견을 교류를 통해서 관광, 농업 등 동부권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농업과 관련돼서는 또 군수님은 네덜란드를 롤모델로 삼아서 장수군을 대한민국 제1의 부자 농촌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어떤 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장수군은 전라북도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앞으로 장수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제1의 부자 농촌을 실현해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고 수출 국가입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인구도 적고 네덜란드 면적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면적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업으로 인해서 네덜란드는 세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네. 장수도 비슷한 환경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적고 토지 면적도 작지만 천혜의 자연 환경, 고냉지라는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을 잘 갖춘 곳이 저는 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바탕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농군 사관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고 미래농업을 대비한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냉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한다면 장수군이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부자 농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인구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장수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 많은 지역들이 지금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장수군 역시 청년 인구 유출이 되고 있고 또 농촌의 고령화로 이 소멸의 시기가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수님은 좀 청년 유입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구가 줄은 것은 저희 장수군뿐만 아니라 그 전라북도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장수군도 지역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이 있어야만 저는 장수군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가 파악해 보면 경제적인 도움하고 자립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구를 늘리는 정책보다는 살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나 국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서 살기 좋은 장수군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장수군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 스마트팜이랄지 농군 사관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시행착오 없이 자립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임대주택 100호를 건립해서 정지 여건을 개선해 주고 청년 발전 기금 조성을 통해서 청년들이 좋은 생각, 좋은 아이템, 좋은 정책을 가진다면 장수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하게 하겠다. 이제 이걸 위해서 또 교육과 청년 관련 예산을 임기 내 2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장수 군민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 분야입니다. 네. 자녀들의 교육 학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주로 이사 나온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장수의 성장 동력입니다. 인구가 없다면 장수는 당연히 소멸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장수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임기 중에 교육 예산을 2배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한 민간 거버넌스인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교육하기 좋은 장수군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애양지능재단에서 운영 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꿈의 학당,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수학당 사업 등을 활성화해 나가서 타 도시로 교육을 받으러 가지 않아도 장수군에서 충분히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 20만 원의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이 장수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교육 사업들을 위해서는 이제 또 정부 예산 확보가 또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이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만의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또 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장수군은 교부세가 50%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네.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해서 교부세 재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올해부터 지역 소멸 기금이 각 지자체로 배분이 됩니다.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분야가 농업인 만큼 미래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수군의 아름답고 청정 자연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국회, 정부, 전라북도 어디든 먼저 찾아가고 달려가서 사업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여 사업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군수님이 이제 행정가이신 만큼 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행정으로 혁신적인 공직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행정의 변화와 혁신입니다. 네.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라면 공직자들이 변해야만 미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공직 분위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측근 위주의 인사가 아니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꼭 만들어서 개인의 실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군수님의 또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도 이 어르신들을 위한 효의 장수 실현이 눈에 띕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장수를 만들고 이끌어온 세대들이 우리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는 저희가 보답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장수, 어르신들이 행복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독거노인 생활집중제 등을 실시해서 마을 주민들이 독거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충분히 건강하고 편안하게 또 즐겁게 노후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 시스템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구체적인 것 중에 눈에 띄는 걸 보면 이 도시가스 공급망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것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14개 시군 중에서 도시가스 없는 곳이 장수 하나 지역입니다. 네. 그만큼 지역에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의 균형 발전과 저는 연동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장수 군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교육, 교통,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수 장계에 도시가스를 유치해서 에너지 차별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제 도시가스가 유치가 힘들다면 기존에 LPG 배관망이 있는데 도시가스 수준의 요금을 낮춰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소외받지 않고 에너지 부분에서도 균형 발전이 저는 이루어질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통, 교육, 문화 등의 부분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장수, 국민들이 행복한 장수를 꼭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수 군수님과 함께 우리 민선 8기 장수군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장수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장수 군수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면 4년 뒤에 행복한 장수, 삶이 있는 장수, 새롭게 도약하는 장수를 꼭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지경성,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한다고 하죠. 민선 8기 장수군이 품은 큰 뜻이 꼭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장수군에서는 꿈을 품고 시도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이 직접 장수군에 거주하면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농사를 배우고 또 농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구 유입 효과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북토기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